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관할구역 학교 내에 아동학대 또는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최대 아동 성추행 스캔들에 연이은 의혹으로 일부에선 연방 차원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1월 LA 통합교육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최대의 아동 성추행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 아동만 무려 129명, 초등학교 교사 마크 번트는 23건의 아동 성추행 중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합교육군은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전체 191건의 소송 중 58건에 대한 배상금 3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교육부를 상대로 또 다른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수많은 아동 추행과 학대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If the district is destroying child abuse reports, how on earth can the district remove that teacher from the classroom if they are charged with child abuse? You can't. 아울러 원고 측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한을 통해 백악관과 연방법무부에 LA 통합교육부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통합교육부 측은 대변인 공식 성명서를 통해 관련 보고서들이 폐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캘리포니아 주법 안에서 내려진 결정이며 교육부는 피해 아동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들 자료들을 보관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2년 전 사건과 관련해 71건의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결코 곱지는 않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파장은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확대 진행 중입니다. 연방 차원의 수사가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LA 통합교육부를 향한 불신도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2대가 추돌해 200여 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에 터진 사고에 시민들은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리의 금이 가고 여기저기 찌그러진 전동차 2대가 서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 서 있던 열차가 굉음과 함께 크게 흔들린 건 어제 오후 3시 32분. 뒤따르던 열차가 역에 대기 중이던 앞 열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서 아주 막 계속 강력한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 놀래갖고 나도 막 어디 들어박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막. 열차가 추돌하면서 객실이 크게 흔들렸고 차 안의 승객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무더기로 넘어졌습니다. 전기 공급까지 끊기면서 암흑으로 변한 열차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거 불 꺼졌다니까. 아우 저는 불이 난 줄 알았어요. 스파크가 완전히 막 파닥파닥 이렇게 튀겼다니까. 특히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기억 탓에 승객들은 더 공포에 떨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깜깜하고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지난번에 그러고 났더니 조금 걱정되더라.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다 무서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고 충격으로 열차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앞열차는 차량 연결 장치가 부서졌고 뒤따르던 열차의 바퀴도 탈선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안전거리 간격이 유지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뉴욕에서도 지하철이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승객들이 느꼈던 공포감은 상왕십리 사고와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시각 어젯밤 11시 40분 뉴욕 외곽 퀸즈를 떠나 맨해튼으로 향하던 뉴욕 지하철 급행열차 F선이 탈선했습니다. 정차역을 300여 미터 앞둔 지점 터널. 열차가 느닷없이 철로를 벗어났습니다. 전동차엔 승객 10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I was about to die. Yeah. I thought it was just earthquake and then I was out of my mind. You know, we did rock a little bit and the light went off and at first we were like, wow, then we smelled smoke. So I started to freak out, like, get us off this train. 이 사고로 4명이 크게 다치는 등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엔 소방관,
의료 요원 수백 명이 투입돼 승객들의 대피와 치료를 도왔습니다. 당국의 신속한 대응에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열차 탈선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열차 기관사를 상대로 마약과 음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하루 평균 이용객 5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주요 탈선 사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1991년엔 5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기관사는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헐리우드의 명성을 되찾겠다 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주에서 제작되고 있는 모든 영화사에게 현재보다 더 많은 감세 혜택을 줘서 영화 제작사들을 다시 헐리우드로 불러오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의 메카 헐리우드.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뿐입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개봉된 영화 중 아이언맨 3와 같이 1억 달러 이상의 제작비가 투여된 영화는 25개. 이 중 2개만이 가주에서 촬영됐습니다. 헐리우드가 그 명성을 유지하던 1997년에 비해 자그마치 87.5%가 줄었습니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4억 1천만 달러의 세수와 4만 7,600개의 일자리를 놓친 것과 같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는 타주나 국외로 영화 산업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This has been going on, and now it's getting worse because other states are rising up, like Georgia. There aren't even enough apartments available for people moving from Hollywood there. 가주 법안 AB 1780은 영화 제작사에게 현재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헐리우드 영화 산업 종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법안을 통해 화려한 헐리우드의 옛 모습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When you have movie stars moving to other states, and when you have people who work below the line moving to other states to have a living, I think that those jobs are worth fighting for and bringing back to California. 이 법안은 가주에서 촬영되는 영화 제작비 20%에 대해 감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1년에 1억 달러로 환급이 제한되어 있는 현행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세 혜택은 영화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와 TV 프로그램, 그리고 게임 산업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가주 관광청과 공조를 통해 캘리포니아 로고를 영화에서 간접 광고할 경우 10%의 감세 혜택을 더 받게 됩니다. We got an extra tax credit incentive for putting the California logo in this bill, and then the logo will take you to the link to promote California tourism. So all ships rise. 지난 몇 년 동안 주정부가 운영해온 1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가주 법안 AB 1780은 오는 5월 6일 가주 하원운용위원회 표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시 의회에 현재 노동 관련 상정안이 자그마치 14,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드블라지오 시장이 향후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청 앞 공원 124주년 메이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Workers' Day! On behalf of the Alliance for Labor Rights, Immigrant Rights, and Jobs for All, we welcome all of you to our 5th annual rally in New York City on Labor Day. 현재 뉴욕시 의회에 노동 관련으로 상정된 안건은 모두 14,000여 개. 지난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늘어난 뉴욕시의 실업률로 인해 근로자 노동 복지를 위한 법안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미지급 임금이 뉴욕시에서만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게 뉴욕시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We're marching today, we're rallying today, all unions together, all non-profit organizations together. Basically, we're telling the United States workers are human, immigrants, including myself, we work hard and we pay taxes and, we just want the right thing to be done. 이러한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올해 진보 성향의 드블라지오 행정부가 뉴욕시청에 입성했습니다. 서류 미비자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민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 병가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 현실은
드블라지오 시장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정계에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시장에게는 부담거리입니다. 실업률이라든지 특히 청년들 그리고 이민자들이 직장을 가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할 예정이고요. 오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노동계와 이민자들의 복지 상황이 더욱 열악해진 상황에서 뉴욕 시민들은 이른바 진보 진영의 행정부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내용의 정책적 대안이 등장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안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계는 먼저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전에 참여하고 철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취약한 재난 대응 체계를 절감했다며 대국민 사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과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와 인사 구상이 완성되는 시점에 별도의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참담한 심정도 밝혔습니다. 부모님을 다 흉탄에 잃어 가족을 잃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통감하고 있다며 자신도 희망과 삶을 다 포기할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갔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참사를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며 인터넷 등의 유언비어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더 큰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정말 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조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중견 탤런트인 전향자 씨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원 씨의 인척이자 측근으로 유 씨와 관련된 여러 회사의 대표직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대양 사장 박순자 여인. 지난 1991년 7월 오대양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 중견 연기자 전향자 씨가 돌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기독교 복음 침례회에 가입한 계기와 유병원 전 세무회장과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씨는 당시 순수한 종교 차원의 활동일 뿐이며 동료의 권유로 신자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신자일 뿐이라던 전 씨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현재 유 씨 일가 계열사인 국제영상과 노른자 쇼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 등 유 씨 계열사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 홀딩스 이사에도 취임했습니다. 모두 유 씨의 횡령과 탈세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게다가 전 씨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근거지인 금수원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설립자인 고 권신찬 목사의 아들과 재혼해 권 목사 사위인 유 씨와 인척이 됐습니다. 전 씨는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